네, 안녕하세요. 우리 자료구조 7주차 때는 중간고사 대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4시부터 5시 50분까지 5분 플러스 알파로 그동안 했었던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내용을 기반으로 한 코딩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4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출제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카메라, 개인 컴퓨터, 그리고 특히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학생증 혹은 신분증 등 가능하면 학생증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웹캠이 없으신 학생들은 미리 스마트폰을 웹캠처럼 쓸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험이 늦게 끝나니까 미리미리 테스트 해보아야 네, 빨리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는 본인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자기를 송출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각도는 화요일쯤에 제가 문자 공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각도로 송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순히 노트북 캠이 아니라 웹캠이나 스마트폰으로 각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자기의 타이핑하는 손을 찍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타이핑하는 손과 휴대폰을 동시에 같은 화면에 놓고 찍는다거나 아니면 화면의 가장 하단을 좀 보이게 해서 메신저 같은 걸 키는지 안 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각도로 찍는다거나 하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스마트폰이나 웹캠 등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미리 IP 어드레스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한번 검색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를 캡처해서 업로드 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검색을 해서 내 IP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두어야 나중에 편합니다. 늦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에서 접속되어 있는 IP와 여러분들이 올린 IP를 바로 비교해서 네, 부정시험을 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혹시나 좀 부정행위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특히나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제가 혹은 교수님들 혹은 강사 혹은 TA들, 튜터들이 검사하고 있는, 관리 감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부정행위를 생각하기 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소스코드 유사도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갑니다. 조금만 유사해도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일단 유사도가 20%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스템에서 보통 제가 유사하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40%인데 그거의 절반이 20%만 되어도 비교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유사한 의심 사례가 검사가 되면 바로 선 조치 후에 여러분들의 해명을 듣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예정이니까 네, 미리 혹시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네, 딱 정정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네, 시험을 보길 바랍니다. 한번 첫 주차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1주차 때는 표준 입력 출력을 했어요. 출력 문제 기억나세요? 처음에 그냥 어레이로 저 출력 예시를 우리가 드렸었죠. 그냥 스트링 어레이를 드렸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냥 포문을 돌면서 출력하는 문제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코딩 테스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보았었습니다. 굳이 답지를 안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분이니까 한번 보죠. 네, 이런 식으로 포문을 돌면서 출력을 하는 이렇게 어레이가 잡혀져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문자열 복사기라고 해서 4, 2, 3이 들어오면 4개, 2개, 3개를 복사해서 출력해라. 즉, 저 숫자만큼 출력해라 라는 이야기였고 우리는 이거를 오랜만에 했었던 포문을 연습하는 그리고 파서를 연습하는 인풋 파서를 연습하는 문제로 삼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그냥 답지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해서 네, 이제는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죠.
라인 받아서 파싱해서 그만큼 연속으로 출력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3D 프린터가 이제 두 번 나왔었죠. 첫 번째 3D 프린터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배열을 받아서 차근차근 처리했으면 돼요. 그쵸? 앞에서 한번 포문을 돌면서 1번부터 2번까지 계속 100을 더하고 2번부터 5번까지 100을 더하고 3번부터 4번까지 100을 더한 다음에 맥스를 찾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고,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나온 3D 프린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2주차, 그 다음 주차에는 우리가 자료 구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료 구조를 활용한 우리 언어에서 지원하는 자료 구조들, 자료 구조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을 먼저 살펴봤어요.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살펴본 이후에 그 내부적인 구현을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요즘에 각광받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먼저 보았었고, 그 컬렉션 프레임워크와 함께 봤었던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1, 2에서 배웠었던 인터페이스, 상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다시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런 인터페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었고요. 그쵸? 좀 기억할까요? 좀 이런 인터페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졌었고, 그것들을 임플리먼트, 상속받아서 어떻게 저장할 거냐,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했었습니다. 뭐 이것들은 다 이론 수업 때 그대로 했었던 코드들이고요. 그쵸? 그래서 인풋을 받으면 그대로 객체를 생성해서 출력하는 방법들, 그리고 특히나 이때부터 우리는 항상 소수점 둘째 자리로, 즉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로 만드는 그런 반올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활용하는 거 우리 연습했었으니까 중간고사 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 프레임워크 중 웍은 아니지만 인풋 쪽, IO 쪽의 유틸리티로 버퍼드 리더라는 걸 우리가 활용했었어요. 키보드의 버퍼에서 읽어온 그 스트링 버퍼, 스트림에서 디코딩이 된 것들, 디코딩 버퍼에 들어간 걸 다 읽어오는 그런 버퍼드 리더를 우리가 활용을 했었고,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 스캐너는 파싱을 하지만 버퍼드 리더는 파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뭐 2배 차이 나죠 지금 속도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을 받아서, 즉 여기서 이제 키보드에서 읽어오는 거고, 여기가 키보드 버퍼일 거고요. 그래서 읽어와서 버퍼드 리더로 라인을 읽고 출력을 하는. 근데 이게 공백, 탭, 개인 문자를 모두 다 제외한 그런 글자 수니까 우리가 이런 리플레이스를 해서 카운트해서 우리가 글자 수가 몇 개였는지 출력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6이라고 주었지만 5주차, 6주차쯤 가면 이 6조차 주지 않는, 즉 has next 라인이 있나 없나로 검사하는 end of 라인을 검사하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2주차 때는 우리는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고 이 몇 줄이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했죠. 진짜 컬렉션 프레임워크, 즉 점솔트를 활용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리스트에 넣고서 점솔트를 하는 게 아니라, 솔트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런 특정 규칙, 정렬 규칙에 맞추어서 가장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n번째 친구를 찾는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봤어야 하는, 그리고 핵심은 이 compare to예요. 그쵸? 이 compare to에서 나와 그리고 비교하는 비교군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스코어, 즉 점수로 비교했었으니까 점수에 대한 비교 연산 값을 검사해서 누가 더 큰지 하고, 그게 아니라면 밑에 이제 차근차근 연산을 해 나가는 그런 문제였죠. 이 코드를 보면 V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점수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점수가 같으면, 즉 0이면 이 아래로 내려올 테니까 밑에서 이제 밑에 것들 이제 B, C, D 그 케이스들을 검사하면 될 거고, 더불어서 name, 즉 스트링 문자열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죠. compare to로. 그래서 그냥 스트링의 compare to를 부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요 위와 비슷하게 구현이라고 한 곳에서는 try와 time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구현해 주면 됩니다. 오른차순 내린차순 구현하는 것도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네, 하단에서 이렇게 점솔트로 클리어할 수 있으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고요. 인헤리턴스, 즉 상속 문제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하드한 어려운 문제를 드렸던 거고, 객체가 다른데 파이썬 같은 다이나믹한 언어가 아니라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객체가 다르면 하나의 리스트에 넣을 수 없었죠. 즉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그거를 우리는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들 여러분들이 알리는 게 목적이었고, 컴페어러블을 인터페이스로 받는 구현해야 하는 추상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쵸? 그거에 컴페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현하게 만들었고요. 여기서 클래스가 같으면 그 이후에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들은 이 컴페어를 구현하면서 정렬 규칙에 따라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어렵죠? 다시,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을 받을 건데 이 추상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추상 클래스는 뭘 구현해야 해요? compare라는 메서드. 이걸 어디서 쓰냐면 compare to라는 곳에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클래스가 같은지로 구분을 하고, 즉 A 클래스 이름으로 우리가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즉 클래스가 다르다면 이제 compare로 이 추상 클래스로 이제 각각의 구현되는 요 친구들에서 하위 자식 클래스에서 이렇게 compare 비교자가 구현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현을 하면 되고요. 상속을 이용하는 거였고, 그래서 클래스별로 우리가 정렬이 되게 됩니다. 앞에 위에 안드로이드가 먼저 정렬이 되고, 그 다음 휴먼, 학생이 구현이 되고 정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했었던 건 어레이 그리고 리스트입니다. 3주차부터 이때부터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갔는데, 부분합은 뭐 여러분들이 이론 교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안에 그 영상에 답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면 되는데,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실까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저장을 할 거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값과 그리고 그 다음에 미리 그 전에 다른 값들을 저장해 놓으면서 어디까지 봤을 때 이제 출력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출력하는 해서 좀 더 빠르게 메모리 에러와 접근 속도를 늘리는 방법을 연습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3D 프린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변화율로 처리하는 방향, 코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난이도가 높았죠. 93%나 제출을 했지만 어쨌든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풀었었던 그 방법, 즉 변화율로 처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마치 레인지썸과 같은 방법대로 가는 그런 문제를 하나 우리가 풀었었고, 그리고 연결 리스트 삽입은 핵심이 이 파트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론 시간에 한 번 더 다루었었고, 원래 우리 자료구조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특정 위치에, 즉 포지션이라는 이 위치에 노드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탐색을 해서 찾아간 후에
그쵸? before가 중요해요. 이거가 있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 노드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포인터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 파트,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는 거,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거. 네, 그리고 이 열려야 참깨라고 불렸던 이 자물쇠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뭐 난이도가 있었고요. 뭐 근데 답지가 굉장히 많았고 여러분들이 이때 원성이 자자했어요. 이게 검색을 위한 문제인지 아닌지 뭐 헷갈린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직접 푸는 게 목적이었고 이때 그래서 카피가 굉장히 많이 검사가 되었었죠. 경고도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조심해 주시고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좀 변형을 해서 높이가 맞아야 되게 했습니다. 여기 오타 나 있어요. 자물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택을 보면 우리가 4주차 때는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3개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괄호를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근히 주석 처리를 잘 못했었어요. 특히나 스위치로 하지 않고 if문으로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막 긴 코드들, 어려운 코드들이 짜여졌었고요. 어쨌든 간 저는 스위치를 쓰는 걸 좀 더 선호하고 있고 스위치로 차근차근 연산을 하면서 처리를 했었고 여기서 항상 그 스택의 상단을 검사해서 즉 픽을 검사해서 지금 문자열이 진행 중인지를 검사를 해야 해요. 지금 저의 방법으로 가면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으로 들어왔던 거를 캐릭터로 하나하나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구현할 수 있느냐 단순히 푸시팝 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를 보고서 문자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봤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때 우리가 이걸 봤었죠. 헤즈네스트 다음 문자열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때 엔드 오브 라인을 왜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배워야 되냐 라고 설문조사에 느낀 점에 남긴 친구가 있는데 그럼 반대로 엔드 오브 라인은 어디서 배웠어야 될까요?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의 상식들은 그냥 어디서든 미리미리 배워두고 계속 학습해야 해요. 엔드 오브 라인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더불어서 소스 코드를 검사할 건데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가 있는 것을 명시를 해줬어야 한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소스 코드라고 그리고 심지어 자바 소스 코드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가 들어간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태 저장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문제가 굉장히 참신했다. 스택 인터페이스 특히나 제네릭을 여러분들에게 줬었고요. 인터페이스와 함께 자 여러분들이 봤어야 하는 건 스테이터스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고 요때 커런트 민맥스를 우리는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메인에서도 커런트 민 맥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푸시와 팝에서 처리를 할 거냐 라는 게 이 문제의 즉 접근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파트에서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재 이 메인에서의 민맥스 커런트를 무언가로 만들어서 즉 위에 있는 이 스테이터스라는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서 푸시 혹은 팝을 해야 합니다. 여기 시간 제한이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단순히 컬렉션 프레임워크로 민맥스 찾아내면 안 됐었고 의외로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못 풀었어요. 이유는 요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라이어리티라는 이 메서드, 멤버 함수를 선언해서 처리해 보세요. 이게 편할 겁니다. 네. 갑자기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나왔고 새로운 연산자도 추가가 됐었죠. 네. 이런 것들 처리하려면 이 프라이어리티라는 애들이 좀 필요해요. 그 이후에 나머지들은 편해요. 똑같습니다. 그냥 케이스로 나누면서 처리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학습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5주차는 Q
우리가 16진수, 이거 무려 이진수 출력하는 것과 저는 같은 문제라 생각했는데 어렵게들 접근한 친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노가다 하세요. 네. 0이 아니라 1번부터 추가한 이후엔 그 다음에 다시 0번부터 추가하는 방법. 쉽죠? 이진수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었던.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웠던 거고. 그리고 대기열. 우리가 점원을 만들 건데, 아니, 손님을 만들 건데, 손님의 도착 시간, 그리고 서비스 받는 시간을 보고, 그리고 점원도 여러 명 호출해 둡니다. 그러면 점원이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냐, 한 번에 틱이 갈 때마다 한 칸 한 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점원이 비면, 즉,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점원이 있으면 그 점원에게 손님 큐에서 하나 빼서 팝을 해서 DQ를 해서 넣어주는, 할당하는 그런 처리들. 여러분들이 이게 왜 큐 문제인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입력값들을 미리 큐에 넣어두고 차근차근 처리하는 방법, 특히나 요 밑에 처리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서 DQ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큐 문제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처리하고 나면 이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에서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출력을 다루는 방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박스 안에 추가되는 요 닷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변화율도 이용해서 상하좌우를 검사를 하고 탐색을 하고,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박스를 처리하는. 그리고 만약에 아직 안 익었으면 어떻게 해요? 네, 하나 익히고 하루 지나게 하고 다시 타합이. 뭐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좀 더 복잡하게 짠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짰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깔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셋 다루는 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었죠. 여러분들이 많이 95%나 제출했었지만 왜인지 이 012 이거를 다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론 시간에 설명했었던 코드에서 딱 한 줄 추가되는 겁니다. 그쵸? N그룹 보면, 여기에서 지난번에는 A와 B만 있었는데, 이제는 C도 있어서 여기서 B, C를 모두 다 처리해줘야 되죠. 리테인을 하거나, 리무브를 하거나, 디퍼런스를 하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건 이거. 라인을 스플릿한다. 그쵸? 그래서 스플릿해서 뭐 이런 공백 문자 제거하고, 그 다음에 로어 케이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워드 카운트를 계산한 이후에 뭘 해요? 마지막 비율도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썸을 하나 해주고, 밸류즈에 대한 썸.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냐, 이걸 해서 비율을 계산할 수 있냐를 보는 문제였습니다. 혹은 요 위에서 합칠 때 뭐 계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밑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이걸 합친 문제가 저 대표 문제였죠. 여러분들 이걸 많이 헷갈렸는데, 많이 힘들어했는데, 워드 카운트를 수행을 하고 나서 똑같습니다. 아까 이 실습 1번과 워드 카운트 수행하고 나서 지금 뭘 만들었어요? 해시셋. 셋을 만들어서 교집합 만들고, 뭘로? 리트레인으로. 교집합을 만들어서 교집합에 들어온 문자들을 모두 다 제거해요. 어떻게? 여기서 이 해시맵에서 다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이 비율 계산하면 돼요. 출석과 실습이 완전히 합쳐진 문제예요. 실습 1에서 워드 카운트 했던 거 그대로 여기에 넣고, 출석에서 했던 교집합하고, 그 다음에 비율 계산하고, 추가되는 건 교집합 제거하는 거가 있네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시 잘 생각해보면 지금은 85%지만 조금 더 올려서 나머지 못 푼 친구들도 다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습을 봤었던 모든 문제를 다 살펴보았고요. 궁금한 것들은 디스코드나, 가능하면 디스코드, 그리고 개인적인 코드를 봐야 한다면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카메라 미리 테스트 해보시고, 특히나 자기
화면을 계속 켜두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즉 키보드와 휴대폰을 다루지 않는지, 그리고 모니터의 가장 하단, 즉 상태 표시줄에 메신저가 켜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방법을, 각도를 지금 지정하고 있어요. 결정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 늦어도 수요일, 가능하면 내일까지 여러분들의 공지, 문자 공지와 디스코드 공지, 그리고 뭐 그 사이버 캠퍼스 공지가 나갈 거니까 미리미리 카메라 꼭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이 수업 듣고 테스트하고 끄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고 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고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 기다리고 있겠습니다.